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석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강 로스쿨의 석자 교수 김남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진짜 전공이시네요. 프랜차이즈 문제. 이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말 전공이 많으신데요. 또 다른 전공이십니다.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국이 제일 많은 나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영업 과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을 최근에는 이제 독립 자영업자보다는 이렇게 이제 소위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본사에 의존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중심이 많은데요. 본사 수만 따지면 미국이 한 3,000개 된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한 1만 1,844개 2022년 말 기준으로 하니까요. 미국의 인구와 영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세한 프랜차이즈들도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의 79%는 외식 그 프랜차이즈예요. 외식. 예. 그러니까 특정 이제 업종에 많이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또 과당 출점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는 동네 상권까지는 가가지고는 영업이 안 되고 적어도 지역 거점 상권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전국의 지역 거점 상권이라는 게 보통 한 800에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뭐 한 프랜차이즈가 맥시멈으로 한다 그래도 한 1000개의 가맹점 수는 이제 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걸 넘는 가맹점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럼 본사들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가맹점들은 점점 수익이 줄고 자기들끼리 있어서. 경쟁을 하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의 그 지역 거점 상권에는 이제 한 프랜차이즈에서는 하나의 가맹점만을 출점시켜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개를 자꾸 출점시켜서 본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는 이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제 사모펀드들이 또 가맹 본사들을 이제 많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사모펀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제 그걸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맹점들한테 부담을 많이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가맹점 수를 확 늘리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를 확 늘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그 지역 거점 상권들에 이렇게 하나씩 정도씩 출점시키고 과잉 출점을 안 시킨다는 이제 룰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데들은 이제 굉장히 과당 출점을 하면서 그 가맹점주들하고 분쟁도 많이 생기고 또 로얄티 수입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소위 이제 필수 물품이라고 그러면서 그 물품들을 고가로 이제 강매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가맹 본사와 가맹점들 사이에 이제 다시 또 격렬한 어떤 분쟁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근데 사실은 미국의 햄버거집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 햄버거집을 했던 사람이 제 친구인데 가맹점주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뻔히 한 1, 2만 원도 안 돼 보이는 1, 2만 원 아니겠지. 한 5만 원밖에 안 돼 보이는 거를 뭐 수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팔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런 횡포가 있습니까? 있었죠. 있어서 이제 미국도 70년대 아주 이런 격렬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는 석유 파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밀가루, 뭐 설탕, 뭐 그 식용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부담을 이제 전부 다 가맹점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했던 것들은 결국 이제 구매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브랜드 가치에 따른 이제 로얄티 수입을 위주로 하지 그런 물품을 강매해가지고 거기에 고가로 강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물품 구입은 본사하고 가맹점주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구매 협동조합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수입이 물품 수입이 비용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수익을 다시 맞춰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에 공정하게 보이는데 앞장섰던 데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듣고 있는 뭐 도미노 피자, KFC, 뭐 던킨 도너츠, 뭐 맥도널드 이런 데들이 이제 다 그런 방식으로 가맹점들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맹점주들이 우리는 어떻게 당하고 있다 이런 증언대회도 열렸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그래서 뭐 과잉 출전 같은 거 하지 않고 물품에 있어서도 이제 과잉 고가로 강요하는 이런 걸 이제 하진 않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국회에서 한번 증언대회가 있었는데 나온 얘기들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꼭 필수 물품인가도 좀 의심스러운데 뭐 종이컵부터 시작해서 진동벨 뭐 그런 유니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매입하는데 일반에서 그냥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구매할 수 있죠. 이게 예를 들면 고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고기를 박스째 그냥 박스만 갈아가지고 바꿔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시중 가격의 2배로 보내고. 와, 시중 가격의 2배. 진동벨도 마찬가지로 그냥 진동벨 보내고 거기다가 가맹점주가 그냥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에. 그런데 시중에서 한 4만 5천 원짜리를 한 6만 6천 원 정도에 구입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중보다 한 40% 정도 비싸게 이제 구입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밀가루도 오르고 식용유도 오르고 설탕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으로 고통이 되는데 그걸 상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사는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익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심한 거죠. 거기다가 요즘 또 이제 옛날에 이런 가맹점, 대리점 불공정 문제에 시발했던 게 남양유업 사건이었는데, 그랬죠. 그 남양유업 사건의 이제 방식이 뭐냐 밀어내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을 이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맹점, 대리점이 원하지도 않는데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거를 못 팔면은 이제 미리 보증금 같은 거에서 이제 이렇게 공제하는 까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행위들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그럼 그 할인 쿠폰에 대한 부담을 본사하고 가맹점이 적어도 나누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5대 5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본사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그 할인에 따라서 줄어드는 그 부담 전부 가맹점들이 부담하도록 한다라든가. 가맹점주들이 어떤 법적으로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그런 공정거래 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준칙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만약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계약을 해제해버리죠.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을 이제 해제해버리면 여기 투자한 돈이 엄청 많잖아요. 다른 거와 달리 가맹점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분쟁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걸 항의하고 그런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 해지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부당한 계약 해지다라고 인정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린 사건들도 있죠. 그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그렇죠. 본사의 계약 해지가 어떻게 보면 부당 해고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당 계약 해지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악의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제 물린 그런 사건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개별 가맹점주가 대항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건 가맹점주 단체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거예요. 노동자들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노동조합처럼 단체 협상권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뭐 빵집 본사다라고 하면 그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본사에 이제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어서 그 본사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필수 물품이냐, 필수 물품이라 쳐도 그걸 꼭 2배씩 받아야 되느냐, 뭐 미국식처럼 이제 구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자 이제 이런 걸 교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맹점주 협의회 같은 게 그렇죠. 가맹점주 협의회가 이제 그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제 그게 201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 단체 구성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단체 협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은 정당한 교섭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제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되잖아요. 그걸 응하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이제 정당한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그걸 불공정 행위로 봐가지고 이제 제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단체 협상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들이 이제 가맹점주 단체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게 자영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아까 그 사모펀드 이야기를 해서 움찔했는데 그 사모펀드나 이렇게 위에 본사의 진짜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해보고 단기간에 뭐 수익을 내고 진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 먹거리나 뭐에 관심이 있고 사업에 진심인 본사랑 같이 협동해서 뭔가를 해야지 안 그렇고 그냥 자본이익만 얻고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가 정보공개서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적은 것들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부실한 게 문제고. 예.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본사가 사모펀드로.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 가맹점주들도 어떤 협의를 하거나 예. 안 되게 되면 그냥 사모펀드가 사는 걸 보니까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뭐 물품 가격 올리고 또 뭐 과당 출점하고 이럴 것 같다. 예. 그럼 그냥 내 가맹점을 사라 본사가. 예. 소위 이제 주식 매수 그렇죠. 청구권처럼 그렇죠. 합병할 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권리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계속 사모펀드들이 가맹 본사들을 산 다음에 단기적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필수 물품 가격들을 올리고 그다음 과당 출점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가게를 열 때 본사가 다 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사 입장에서 제가 반론을 한 가지만 드려보면 여기에 상권이 갑자기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열어야 되겠다. 근데 뭐 한 200m도 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상권까지 다 몰려가고 있는데 또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제 기존에 있는 가맹점하고 아주 근접 출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가맹점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또는 이 가맹점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 범위들을 인정을 해준다라든가 예. 하는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가야지 그런 게 없이 이제 막 그 과당 출점을 근접 출점을 해버리면 이제 가맹점들의 수익이 계속 줄잖아요. 예. 실제로 전체적으로 한 2017년 정도에 한 가맹점당 한 3억 1천 이런 정도의 1년 매출이 평균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평균이 한 2억 6천도 안 되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정보 공개에서는 그런 걸 명확히 해줘. 우리는 지역 거점 상권마다 하나씩만 하고 과당 출점을 하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을 명확히 봐야 되겠군요. 되는 것이죠. 참 사이님이 가맹점주만 고통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예. 거기 단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 제보도 환영하고. 제보도 이제 거기 하면 공정위 신고 이런 것들 이제 대신해 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강 로스쿨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2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